홍카레오가 어쨌든 관심은 관심이에요. 지금 제가 조회수를 8시 현재 확인해 보니까 알릴레오로도 이게 송출이 되고 네. 홍카콜라로도 동시 송출이 됐잖아요. 각각 편집을 해서 알릴레오 139만 회, 홍카콜라 91만 회. 이게 전반 후반 다 합한 겁니까? 아, 다 합해서? 합해서요. 아, 전반만. 후반부 거는 조금 낮대요. 이거보다 조회수가. 전반만 했을 때 이렇게. 와, 이거 누가 상한가로 뽑아 오셨나요? 제가 뽑았는데요. 예. 수치만으로 보면 남는 장사는 홍카콜라가 훨씬 더 남는 장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이 두 유튜브 사이트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커요. 알릴레오가 훨씬 많죠. 네, 알릴레오는 거의 뭐 한 80만 대 후반대고 80만 후반대고 홍카콜라는 이제 막 30만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장사였고 물론 뭐 알릴레오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 한쪽 말하자면 끼리끼리 이런 유튜브 사이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 이제 새로운 이 동력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이제 보고 나서 다소 좀 김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격렬하게 그렇죠. 싸워가지고 누구 한쪽이 이기고 누구 한쪽이 지고 아, 격렬한 밤샘 토론 이런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싱겁다 이런 평도 많아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애초부터 그런 컨셉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만나가지고 뭐 주제 제한 없이 대화를 해보자. 근데 이제 보면 서로 할 말은 다 했고 각자 자기 이미지는 챙겨갔고 점잖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공통된 이미지는 남겨서 지금 이제 정치권이 한편에서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묘하게 그와 대조되면서 나름 이제 두 분 다 윈윈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렇죠. 수익성도 굉장히 클 거고. 표 대표 이런 모습이 저는 낯설지는 않은 것이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했을 그랬죠. 때 그때 2011년, 12년 이럴 때인데 그때 원래 이제 굳이 뭐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보수 쪽에서는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는 불가촉이었습니다. 불가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쪽과 교류하지 말자라는 애초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홍준표 대표가 가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내용을 보면은 사실 홍준표라는 상당히 입담을 가진 독설가가 이제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했지만은 그냥 잘 놀고 왔어요. 그걸 잘하는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홍준표 대표가 정작 그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나 이런 강도에 비해 가지고 이런 좌담이나 아니면 대담을 했을 때는 상당히 톤 다운되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 하에 있고 저는 홍 대표가 그 당시에 어쨌든 어느 정도 본인의 이미지의 상승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이분이 약간 그 완장병이 있다. 완장병. 그 완장을 차면은 뭔가 조금 이게 평상시와는 다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또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완장을 내려놓는 순간에 굉장히 객관적이 되고 심지어 재밌기까지 하고 자기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저희는 그걸 완장병이라고 지금은 이제 완장 뺀 상태니까 지금 완장 빼니까 다시 얘기가 된다. 재담도 되고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선 때 자기는 4%짜리 정당 물려받아가지고 당선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15%만 넘는 게 목표였다. 국민은행에 와서 매일 지지율을 체크를 했다. 대출한 거 못 받을까 봐.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 완장 찼을 때 같은 경우는 안 하거든요. 못하죠. 안 하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만 더 힘을 빼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준석 최고위원회 상한가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꼽았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 1심 판결 나온 지 꽤 됐는데 왜 지금 상한가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면서 어쨌든 대선 지지율 측면에서 한 2위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몇 위요? 2위권 정도. 2위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혐오증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행정이란 영역에서 혼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수술 CCTV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입을 확 뜯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의외로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돋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반론을 제기하는 문자들이 지금 꽤 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어떤 여배우 스캔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뭐 욕을 했던 부분이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자도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분석할 때 굳이 따지면은 또 이건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또 싫어할 얘기겠지만은 예. 의외로 이재명 지사랑 이명박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그 능력치가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는 이제 심어주는 것이고 돌파력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어느 정도는 성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실무용 이제 정치 지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지않게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에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종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으로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주로는 조명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그 여전히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정책이나 혹은 본인의 능력으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여기서 꾸준한 정책 행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정치적 기대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정치인으로 봤을 때 그냥 묻어나거나 혹은 묻어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스타일 뭐 이렇게 승부를 걸 거라고 보고 진보적인 유권자층들 사이에 정치적 기대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게 차기 이제 대권과 관련된 그런 기대로 모이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